안녕하세요. 원의 통계학 이원우입니다. 가설 검정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첫 번째 시간에 가설 검정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죠. 가설 검정을 하려면 우선 가설이라는 것은 모집단의 모르는 것, 파라미터에 대한 기술, 스테이트먼트 이런 것을 가설이라고 하는데 귀무가설과 대립가설로 두 가지로 설정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귀무가설은 H0로 표현을 하고 대립가설은 H1으로 한다고 했고, 우리가 가설을 하고 싶은 내용, 가설이라고 부르고 싶은 내용을 일반적으로 그게 이제 새로운 주장이라든지 전과 같지 않다라든지 뭐 이런 변화된 내용, 그거를 대립 가설로 설정을 하게 된다라고 그랬고요. 가설 검정을 하려면 반드시 검정 통계량이 있어야 된다. 왜? 표본에서 얻어진 어떤 것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검정 통계량이 있어야 되고, 검정 통계량은 가장 좋은 추정량이라고 배웠던, 추정에서 가장 좋은 추정량이라고 배웠던 그것이 검정 통계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류를 범할 확률, 유의 수준이라는 것을 배웠고요. 일종의 과오를 범할 확률이라고 그러는데, H0가 맞는데, H0의 내용이 맞는데, 진짜인데, 그 진짜인 H0를 기각하게 될 확률, 그거를 유의 수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잘못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잘못 의사결정을 할 확률을 알파, 유의 수준을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H0의 기가격, H0를 언제 우리는 기각해야 되나, 검정 통계량의 값이 어느 범위에 있을 때 H0를 잘못을 그러니까 저지르게 되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 주변에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이 우리 주변에 많고,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을 올바로 이해를 잘 하면 나중에 뭐 비율에 대한 거, 또 뭐 분산에 대한 거, 또 앞으로 나오는 많은 다른 파라미터들에 대한 가설 검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모집단 평균 뮤에 대한 가설 검정을 설명하는데, 영가설, 귀무가설은 뮤는 뮤제로이다. 뮤제로는 어떤 값이에요. 예를 들면 뭐 70 이런 어떤 값을 70이라고 써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뮤제로라고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대립가설이 뮤제로가 아니다라고 해서 양측 검정입니다. 그렇죠? 자, 평균 뮤에 대한, 모집단 평균 뮤에 대한 가설 검정 문제이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은 X바이고, X바이 분포는 정규 분포로 취급할 수 있다. 중심극한 정리에서 나온 이야기죠. 중심극한 정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정리이고요. 중심극한 정리를 이해를 못하면, 중심극한 정리를 모르면 통계학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점 누누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규분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표준화를 시켰어. 그래서 X바야, X바의 평균 빼고 X바의 표준 편차. 용어상으로는 이걸 표준 오차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표준 오차로 나눠주면 G, 표준화 정규분포 변수가 되고, G는 역시 정규분포하고 평균은 0이고 분산이 1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그마를 몰라. 뭐 가정에서 시그마가 얼마일 때, 이런 이야기는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우리가 자료를 다루고 있는데 시그마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 대신에 또 시그마에 대한 제일 좋은 추정량 S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대신 S를 사용을 하면 T라는 새로운 분포가 나타나게 되고, 뭐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분포입니다. 그래서 T 분포를 한다. T 분포는 자유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N-1의 자유도를 하는데, 이 자유도 N-는 뭐냐? S의 자유도가 T 분포로 했을 때의 자유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유의 수준, 앞에서 다뤘던, 설명했던, 앞은 지난 시간입니다. 유의 수준을 정의한 식을 가지고 오면, 알파라는 유의 수준이라는 거는 H0가 맞는데, 진짠데, 주어졌어요.
진짜로 주어졌는데 H0를 불가피하게 기각했어. 그러면 잘못한 거죠. 예, 그런 잘못을 제1종 과오라고 불렀고 이런 과오를 범할 확률을 우리가 유의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이 뮤제로이냐 아니냐를 가설 검증하는 문제에서 H0가 참이니까 뮤는 뮤제로를 넣는 거 똑같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1-알파를 보자고요. 1-알파 우리가 봤던 거예요. 언제 봤어요? 신뢰 구간 그 추정을 할 때 신뢰 수준이라고 불렀던 거야. 1-알파. 그리고 이 식에서 위식에서 보면 뮤는 뮤제로일 때 H0를 기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채택할 확률이죠. 그렇죠? 1-알파니까 H0를 기각하지 않아 채택해. 예. 그래서 1-알파가 이렇게 들어올 거고 우리는 1-알파에 대해서 이제 1-알파 신뢰 수준 구할 때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t 마이너스 t분의 알파에서 플러스 t2분의 알파 사이에 들어갈 게 1-알파였어요. 사실 이거는 지금 똑같습니다. 앞에서 신뢰 구간 추정할 때와 똑같은 거고 다른 것이 있다면 여기서 다른 거는 H0가 참일 때 평균이 뮤가 뮤0일 때라는 조건, 조건이 지금 붙어 있는 것 뿐이에요. 추가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예? 그러면 그 t는 뭐 여기서 지금 나온 1-알파 마이너스 t분의 알파부터 플러스 t분의 알파까지의 확률 그거 그냥 적용을 한 것 뿐이고 양쪽 볼에 이제 2분의 알파가 지금 들어가 있네요. 자, 뮤가 뮤0로 하니까 뮤0를 여기다가 대입해. 그럼 이렇게 됐죠? 뮤 대신 뮤0가 들어갔어. 그리고 양변에 루트 n분의 s를 세 변이죠. 세 변에 곱해.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곱해졌고 여기도 곱해졌고 이제 x바만 가운데에 놓고 뮤 놓기 위해서 x바의 범위를 지금 구하는 문제로 돌아갔기 때문에 뮤0 마이너스 t분의 알파 루트 n분의 s 뮤0 플러스 t분의 알파 루트 n분의 s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이 과정을 꼭 아셔야 될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설 검증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잘 이해하려면 이 정도 스텝은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1-알파가 이렇다면 알파는 뭐가 되겠습니까? x의 범위가 여기서 이것보다 크고 이것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1-알파가 그냥 알파는 이것보다 작거나 또는 이것보다 클 때 그 바깥의 범위겠죠. 예, 그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고 따라서 유의 수준 알파에서 H0의 기가격은 이겁니다. 이거 또는 이럴 때이다. X바가 이것보다 크거나 X바가 이것보다 작을 때이다. 그 내용을 여기에 담아놨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조금 설명해 볼까요? 표본 평균의 분포는 이와 같습니다. 뭐 정규 분포하는 거죠. X바의 분포는 정규 분포한다고 그랬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모집단의 평균이 여기 가운데가 이제 뮤인데 여기 뮤0란 말이야. 뮤0야. 그런데 표본 평균 값들은 수천만 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수천만 개일 수도 있고 수천 개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가능한 표본 평균들이 실제 표본 평균 값들이 이렇게 분포를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가능한 표본 평균들을 구하면 날새니까 뭐예요? 실제로는 표본으로 이렇게 딱 하나 구해서 표본 평균을 한 개만 딱 구하는 거죠. 그렇죠? 이 표본 실제로 표본 평균 값 한 개만 딱 구하는 건데 그 표본 평균 값이 여기에 있거나 이쪽 또는 이쪽에 있을 때 H0 평균이 모집단 평균이 뮤0라는 것을
기각한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죠? 왜냐? 이 빨간 선으로 표현된 이 범위는 뮤 제로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표본평균 한 개 구했는데 그게 여기 놓였어. 그러면 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H0를 기각한다. 모집단의 평균이 뮤 제로가 아니구나 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범위야. 그런데 뭐예요? 실제로는 이 표본평균 값은 어쩌다가 나온 거야. 이 그림 자체가, 그래프 자체가 모집단의 평균이 뮤 제로일 때의 표본평균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쩌다가 여기서 얻어졌어. 그래서 기각을 해. 잘못했어. 그런 잘못을 할 위험에 대한 확률이 이쪽 2분의 알파, 이쪽 2분의 알파 해서 합해서 알파. 요거를 U의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에 제가 지금 설명한 거를 요 그래프와 함께 설명한 거를 이해하느냐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U의 수준, H들의 기가격 이런 것들, 그 이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 이유들을 설명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럴싸하죠? 나는 뭐 그럴싸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듣는 분들이 그럴싸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또 말을 해놨는데 이 그림 6의 2입니다. 이것이 엑스파 표본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하는데 뮤 제로가 평균일 때의 표본평균의 들의 분포를 이야기를 나타낸 거다. 계산된 실제로 표본을 얻어 한 개의 표본을 얻어 그 한 개의 계산된 표본평균 값이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떨어지게 되면 모집단 평균이 뮤 제로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이런 오류, 일종의 오류를 범할 확률은 확률은 알파 U의 수준이 된다는 거다. 그런 확률이 이쪽 2분의 알파, 이쪽 2분의 알파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분의 알파씩 이렇게 나누어져서 두 개 합하면 알파가 된다. 요 값을 또 요 값을 임계치라고 부른다. 크리티컬 밸류야. 크리티컬하죠? 뭐냐 하면 요 값을 58이라고 그러죠. 예? 요 값은 무슨 72? 이건 뭐 계획적으로 58, 72 쓴 건 아니고요.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값으로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표본평균 값이 58.01이 나왔어. 예? 그럼 여기 떨어졌죠? 여기. 그러면 H0를 기각하지 않고 H0 채택 한다는 얘기죠. 않고 만약 X바가 57. 뭐 예를 들어서요 98이 나왔어. 그러면 아슬아슬하게 H0를 기각해. 예? H0를 기각해.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 크리티컬 밸류를 요 값을 기준으로 조금 작으면 H0를 기각하고 요 값보다 조금 크면 H0를 채택한다. 이게 좀 의사결정하는 사람으로서 좀 못마땅하죠. 예? 내가 의사결정을 채택하고 기각하고 이런 의사결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는 P 밸류, P 값이라는 거를 배우게 됩니다. P 값을 배워서 U의 수준과 마음속에 있는 U의 수준과 P 밸류를 견준다든지 P 밸류의 용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P 밸류만 계산해서 줘요. 컴퓨터가 뭐 의사결정까지 다 해서 주겠습니까? 그래서 P 밸류를 계산해서 우리한테 탁 주기 때문에 이 P 밸류에 대한 개념 또한 반드시 나중에 알아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여기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또 하나 볼까요? 뭐 관련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조금 아까 봤던 기가격입니다. 근데 이걸 정리를 하면 뮤제로를 왼쪽으로 이항시키고 루트 n분의 s로 나누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또 오른쪽도 똑같이 뮤제로를 왼쪽으로 옮기고 루트 n분의 s로 나누면 이렇게 돼. 똑같은 이야기야. 이거나 똑같은 이야기. 근데 요거는 보시면 표본이 데이터를 알면 x 값 구해지는 거고 뮤제로 아는 것이 주어진 값이고 그리고 s 아는 거고 루트 n분의 s라는 건 루트 n이라는 거는 표본의 크기니까 입력된 데이터 수 이거 계산이 되는 어떤 값이죠. 표본을 얻으면 계산되는 어떤 값이라고. 그렇죠? 그게 유의 수준 자유도 n-의 t 2분의 r 값 마이너스 t분의 알파보다 작으면 기각하고 크면 t분의 알파보다 크면 또 기각한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 식은 요 표현은 이제 컴퓨터가 써먹는 표현입니다. 컴퓨터는 뭐 이런 건 계산 안 해요. 그래서 컴퓨터로 이제 p 값을 계산해 준다라는 것을 미리 약간 맛배기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다음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지껏 설명한 거 충분히 아주 잘, 충분히 보다도 더 한 단계 높이 아주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 기반이 돼서 앞으로 전개해 나갈 겁니다. 어느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고객 대기 시간이 2,500초를 넘으면 고객 불만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 고객 불만이 높아지면 안 되니까 요즘 뭔가 고객이 많아졌든지 창구의 수가 줄었든지 해서 고객 대기 시간이 2,500초가 넘는 것 같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2,500초 안 돼. 우리 2,200초나 될까 말까. 이거는 이제 뭐 중앙 본사에서 본점에서 금융기관 본점에서 이런 기준을 알고 당신들 한번 고객 대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가설 검증해서 보고해라. 뭐 그랬다고 지쳐보지요. 그래서 고객 대기 시간을 n을 7로 해서 7명의 고객들에 대한 측정 결과입니다. 이거 연습 문제니까요. 7명만 했고 연습 문제가 아니면 한 50명, 100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금융기관의 이 지점의 고객 대기 시간 평균이 2,500초를 넘는다고 할 수 있는가를 가설 검증하는 문제야. 그러면 대립 가설이 이게 지금 관심의 대상이야. 그렇죠? 2,500초가 넘느냐, 넘지 않느냐. 근데 이 부분 때문에 2,500초가 보다 크다. 평균이. 이게 H1의 내용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가설은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고 표본, 7개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표본 평균이 2,571. 71초가 넘었으니까 2,500초 넘었네 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가설 검증 못 하랍니까? 평균만 구해서 의사결정하면 되죠. 표준 편차 구해보니까 115.1이야. 요 7개의 표준 편차입니다. 7개의 표준 편차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유도 7 빼기 1. 7 표본의 수가 7이니까 7 빼기 1에 t 0.05 값이 1.943입니다. 943이야. 또 여기 이제 5%에서 가설 검증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2,500이고요. 오른쪽만 보면 됩니다. 그렇죠? 단측 검증이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규무가설 H줄의 기가격이 되는 소위 임계치, 임계치를 구하는 게 우리 사실 목적이잖아요. 요 값이. 그래서 작아졌을 리는 없어. 2,500보다 더 낮을 리는 없고 2,500 이상인데 이상 2,500보다 크단데
진짜 2,500보다 큰지 아닌지 그것만 우리 의사결정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5%가 유의 수준이 오른쪽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우측 검증입니다. 예,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표를 찾아가지고 적어 놓은 거고요. 5%에 대한 가설 검증을 하라. 그러면 X바가 2,500 앞에 기억나실려나요? 예, 뮤제로 2,500 더하기 1.943 곱하기 루트 n 루트 7분의 115.1 예, 2,584.5야. 그죠? 기가격이. 3. 유의수준을 10%로 하자. 유의수준이라는 건 뭐 5%로 하자가 일반적이지만 10%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옮겨서 바꾸어서 유의수준을 더 낮춰서 0.01, 1%, 10%, 5%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유의수준입니다. 10%일 때 유의수준, 기가격은 뭐만 바뀌었어요? 요 T값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2,561.6이야. 자, 여기서 2,561, 2,561.6 요 값은 2,584.5야. 5%일 때 유의수준 10%로 하니까 HD의 기가격이 더 커졌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표본 평균값은 얼마입니까? 2,571이야. 그래서 2,571의 값이 유의수준을 10%로 하니까 뭐예요? 기가격에 들어가고 여기니까. 이게 좀 지저분하게 됐네요. 5%로 하면 기각하고 5%로 하면은 기각하지 않아. 그렇죠? 그런데 유의수준을 5%로 할 건지 10%로 할 건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조금 아까 설명드린 이 예에서는 본점에서 5%로 해라라고 하달 정해져서 내려왔을는지 모르죠. 본점 입장에서는 이제 각 지점마다 어떤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유의수준을 5%에서 하면 기각이 되고 유의수준을 10%로 하면은 기각되지 않고 10% 때는 H를 기각하게 되는 전혀 다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유의수준의 그 수준, 값에 따라서 여기 아까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이 또 있네요. 그러므로 프로그램에서 컴퓨터에서 계산해주는 P값, 요건 또 U의 확률을 제시하면서 P값 수준에서 H를 기각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 기각 여부는 P값을 제시했을 때 기각하느냐 마느냐의 여부는 상대방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결정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와 같은 문제가 실제로 있었다면 본점에서 각 지점들에게 이런 결과를 당선들 조사해서 이런 결과를 달라 그러면 본점에서는 의사결정에서 보낼 게 아니고 P값을 달라, P밸류를 계산해서 보고해라 라고 오더를 주어야 할 겁니다. 재밌죠? 오늘 그 평균에 대한 가설검정을 다뤘는데요. 평균에 대한 가설검정을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잘 이해하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또 가설검정의 문제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어떤 통계 분석 기법에 있어서 가설검정하는 문제예요. 사실은 어떤 가설검정하기 위해서 어떤 통계 기법을 사용해야 되나 하는 게 통계학의 이론, 핵심 이론. 지금 다루고 있는 거는 이제 핵심 이론이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배워나갈 과정이기 때문에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 설명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100% 이해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